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7일 연속으로 8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나만 소외된 것 같은 포모의 감정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48,000달러 부근이 강한 저항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오늘 이번 주 이제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이제 쭉 시장이 좀 올라가주는 흐름을 좀 계속 보여주었죠. 그래도 이 방향성 자체가 하방이 아니라 그래도 상방이라는 것에 조금 위안이 되는 또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그다음에 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마음 놓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좋은 코인들 이런 것들을 좀 이슈들 알려드릴 테니까 모든 걸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 코인사부님께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큰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차차 짚어보도록 하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이제 오늘 어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8일 연속 이제 상승을 해주고 오늘 보면은 이제 알트들이 조금 파란불이 많이 켜진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지금 살짝 파란불이 켜져 있었는데요. 기존의 저항 구간이 이제 48K 부근을 여러 번 테스트를 했지만 한두 번 테스트를 했지만 거기에 벽에 부딪혀서 살짝 조정이 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차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눌리는 거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 아주 조금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알트들 또 건강한 조정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구간은 눌림목이라고 보시고 조금 여기에서 조금 더 매수가 들어가는 아니면 물타기가 들어가는 저점 매수를 공략해보는 것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오늘 또 좋은 종목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일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키워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정도는 건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더 큰 상승을 위한 눌림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해야 될 행동은 아무래도 이슈를 좀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네, 오늘 악재, 이번 주가 사실 악재를 그렇게 이게 악재다라고 할 만한 것들 좀 찾아보기가 힘든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제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서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런 시장에서 좀 콕 집어서 뭔가 좀 악재다라고 할 만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2E 게임이죠. 이 P2E의 대장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엑시 인피니티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상당히 유명한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또 유명한 코인이고 또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이 해킹을 당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알았어요. 해킹을 당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보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예전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상은 거의 없고 이 회사 측에서도 약간 어쩔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 NFT라든지 또는 이제 코인 P2E 게임을 통해서 코인 채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보안 작업이 좀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 해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갈라 게임즈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그때도 타운스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복스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컴퓨터에다가 뭐 이제 뭐 무슨 이더리움 키를 이제 뭐 넣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메타마스크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뭐 접속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커들이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그러니까 사용자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 뚫어버리고 보안을 다 뚫어버리고 그것들을 좀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떤 현상이었냐면 그 이더리움 스캔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돌려보면 스캔을 돌려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다 나와요.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나왔는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여러 수십억 대의 캐릭터들이라든지 뭐 코인들 이런 것들을 싹 다 가져갔는데 해외에 있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사이버 수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뭐 처음엔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외국이다 보니까 아 외국이면은 못 잡는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회사에 또 연락을 해보니까 뭐 회사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조금 이 코인의 좀 취약점이 그거여서 해킹을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당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입장을 좀 내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많이 당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엑시 인피니티도 그런 취약점을 이 해커들이 공략을 해서 그런 이제 모든 코인들을 다 가져갔는데 엄청납니다. 피해액 자체가 그 보니까 5억 9천 달러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액 자체가 너무나도 커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갈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뭐 해킹을 하고 했었지만 이 노드를 가져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드가 자체는 이제 거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노드가 제일 비싼데 이 노드를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피해가 조금 덜했는데 이번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액 그다음에 엄청난 또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 엑시 인피니티가 올라갔던 거는 그 자국 내에서도 한 달 뼈 빠지게 해가지고 버는 월급보다 하루에 뭐 10시간 뭐 12시간 게임을 해서 버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엑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플레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악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요즘 시장에서 뭐 딱히 뭐 경제적인 악재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뭐 P2E 업계 뭐 계속 성장하고 있는 또 업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NFT 쪽 이런 쪽에서도 이 해킹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의 좀 대책이 좀 시급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뚜렷한 악재는 없는 상황인데요. 개별 코인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을 체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서 해킹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해킹 보안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의 위험성이 좀 더 부각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악재는 이제 거시적인 시장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인데 지금 코인 시장 굉장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 채권 시장은 조금 좋지 못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채 금리 같은 걸 조금 확인해 보았을 때 좀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2.3 정도 그리고 2년물도 2.3 정도 됩니다. 두 개 차이가 거의 지금 나지 않고 4bp 정도, 약 0.04% 정도밖에 지금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년 만기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2년 뒤에 이자 2.3%를 주는 거랑 10년 만기를 했을 때 10년 뒤에 이자 2.3%를 주는 거랑 어떤 거에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2년만 기다렸을 때 2.3%를 주는 거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이런 시장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될 거고 단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식으로 조금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조금 지배적인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국채 금리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스프레드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을 때 보통 이제 경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작년 지난 2019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 한창이던 요때 2019년 이후로 지금 처음이고요. 기존에 뭐 2006년, 2007년 이때 정말 경제가 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있었을 때 이런 시장이었을 때 이런 스프레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예일드 커브 곡선, 채권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플랫하게 평평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일단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조금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지금 미국 나스닥 주식 같은 경우 굉장히 잘 가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살짝 흔들릴 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잘 올라간다 너무 길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뭐 100만 원까지 갈 거다 막 이렇게 길게 기다리지 마시고 짧게 단타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하셔가지고 짧게 먹고 현금 보유하고 또 좋은 종목 있으면은 들어가서 짧게 먹고 현금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매매 성향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길게 장투로 보고 가시면은 장기적인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회 비용도 조금 낭비하고 우리가 조금 오랫동안 되게 존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짧게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코인 사부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해킹 이슈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자세하게 잘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노드 해킹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생이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인데 노드까지 지금 해킹을 해가면서 정말 해커들이 개인 주소로 자기네들의 금액을 보냈어요. 지금 개인 주소로 이제 입금한 게 FTX 거래소로 지금 어느 정도 보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거를 해커들을 잡을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이 만약 인출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은행 계좌를 통해서 인출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식으로 경유를 해서 인출을 할 텐데 하루빨리 좀 해커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노드 해킹 같은 이슈는 조금 보안성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해킹당하면서 입출금도 지금 같이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히게 되고 론 재단이죠. 지금 론 코인도 같이 막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깎이고 있고 지금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은 8만 원, 9만 원대까지 잘 올라가 주면서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 뚫고 올라가는 이런 조짐을 조금 보여주면서 차트가 되게 완성이 잘 돼가고 있었는데 개별적인 이런 악재가 다시 차트를 끄집어 내리는 이런 이슈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비단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항상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은행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뭐 100만 원씩 인출돼서 나중에 내 통장을 까봤더니 뭐 나중에 2억이 뭐 내 돈이 사라져 있습니다. 은행에 갖고 갔더니 은행에서는 뭐 우리 책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등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문 기사에서 금융권에 대해서 항상 이런 해커들의 이제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또 금융 보완해주면 되고 피드백 계속 받으면서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 크게 신경 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장에 지금 악재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오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뭐 5차 회담을 뭐 했다고 하면서 조금 화해를 해가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언급드린 이런 금리 인상 이슈 요 정도가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또 개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POW죠. POW 공격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식으로 뭔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채굴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많은 우리 그린피스 그리고 뭐 크리스 라슨이라는 뭐 리플 공동 창업자가 또 여기에 있어서 너네 환경을 너무 파괴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환경 보호 단체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너네 채굴할 때 전기를 너무 많이 가져다 쓴다. 너네 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POW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공격은 아니고
하고 일부 조금 채굴을 해 나가는 그런 코인들에 대한 공격인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 문제점을 잘 지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너무 뾰족한 그런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이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POW에서 지분 증명으로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환경 공격이 왔을 때 여기에 있어서 비트코인 시장 너무 지금 무시하기엔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갖고 뭐 EU에서도 최근에 부결이 났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쉽게 건드리지는 못한 이런 이슈니까 너무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뭐 흔들릴 거다라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통상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고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POW 공격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이게 또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예, 오늘 호재는 제가 이제 월요일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거 좀 비슷한 겁니다.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세금에 관한 건데 이 세금이 이제 좀 유예가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우리가 세금을 좀 안 내고 있는 수익금에 대한. 근데 처음에 2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250만 원이면 그 이상에서부터 세금을 이제 내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5천만 원으로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금 이제 다음 이제 그 정권 다음 정부도 그걸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대한 공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예전이라든지 그 전까지도 계속 이 증권과 이런 쪽 이 투자에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긍정적이지만 않은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뀌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조금 더 활로를 좀 준다, 활로 좀 개척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권이냐에 따라서 좀 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좀 소액 투자자들이잖아요.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5천만 원이라는 것은 똑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10%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10%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훨씬 밑도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은 사람이 5억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10%면은 5천만 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걷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더 시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 소액 투자자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안 됩니다. 이 소액 투자자들이 모이면 이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번 더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위주의 상승이 먼저 눈에 띌 거라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을 매매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매수 세력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들이 먼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먼저 사서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알트코인들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또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고래들이 들어와서 뭐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금을 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세금 개정안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정을 해서 내년에 이제 들어드는 세수가 50조 원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상황이냐면 뭐 나라가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번다라는 건 좀 그렇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데 왜 이 시장에 또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좀 보면은 이 나라의 세금이 많아지고 더 이게 진행이 이게 뭐 국고가 좀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의 안정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아니 국고가 좀 늘어나면은 시장이 왜 안정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다방면으로 영향을 많이 줘요.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현재 방송 시간이 너무 짧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돈이 다 밖으로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가 사업도 진행을 하고 국가에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시장에 또 이제 돈이 또 많이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뭡니까? 국민들의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투자 금액이 증가 또는 이 소비 활동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럼 소비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에 또 맞물려서 코인 시장도 같이 상승한다는 거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럼 미국이 세수가 50조가 증가하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의 호재냐?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 뭐 별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게 올라간다.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뭐 돈을 왜 우리나라는 왜 뭐 서민들이 돈 버는 걸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책정하고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것은 결국엔 제도권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시장은 망할 수가 없어요. 증권시장 망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규모라든지 자금의 규모를 보면은 물론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이 한창 때는 뭐 코인 시장이 코스피 거래 대금을 뛰어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결국엔 증권 시장은 뭐 불패 시장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엄청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증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코인 시장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흐름이 진행이 돼야 더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수익이 또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러 분들께서 차기 정부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공약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세금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한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미국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세수가 50조 원가량 증가를 하면서 또 경제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이런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데 이게 또 어떻게 선순환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도 제도권 안에서 이제는 좀 더 건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호재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이 바뀌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수 작업을 지금 거쳐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은행권이 이번에 새롭게 이번 새 정부에 요청하는 것 중에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를 조금 허용해 달라라는 요청이 이제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 보면은 우리나라 4개 거래소가 거의 독과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업비트가 거의 우리나라 거래 대금의 한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의 정말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 불패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코인 사모님의 말 따라서 우리 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여러 개의 증권사가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죠. 약 한 11개에서 14개 정도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투자증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4대 거래소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은행들이 우리도 이제 가상자산 거래를 조금 허용해 달라라는 식으로 강하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여기서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그리고 뭐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 가상자산을 뭐 이제 대출해 주는 등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 대출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이제 일반 이제 리테일 금융이 있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이런 금융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업으로 하는 또 코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기업으로 하는 코인 서비스가 조금 제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 더 많은 자금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호재고요.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은행이 여기 개입을 하게 된다. 은행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산하에서 정말 이제 좀 깐깐한 규제안, 내부 통제를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코인 시장이 여기로 들어가게 된다면 좀 더 좀 투자자들을 많이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는 조금 IT 기술력이 떨어지는 곳들이 조금 많아요. 기존 뭐 비트 두나무나 뭐 빗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IT 최고의 기술자들이 자신들만의 뭐 오픈 소스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따로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뭐 구축하는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업비트도 자기네들만의 람다 256 뭐 개발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 은행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런 보안적인 부분을 잘 이제 해결해 낼 수 있는가,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 은행이 지금 이 업비트의 최근 이제 거래 대금 수수료만 보고 여기가 돈이 될 사업이구나라고 해서 진출을 하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진출을 해주고 은행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기존에 은행에서도 우리가 뭐 신분증 인증을 받고 또 거래소에도 인증을 받는 이런 제도가 지금 트래블 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제도로 지금 만약에 은행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은행에서 그냥 개인정보 인증하고 조금 더 우리가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조금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 중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또 최근에 CBDC 발행 이슈가 굉장히 조금 핫한데요. 지금 최근 여러 국가들 보면은 총 9개국, 뭐 9개국이라고 하면은 뭐 바하마, 나이지리아, 그리고 동카브리에 약 7개 국가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선진국이라고 보기 조금 힘든 국가죠, 사실. 네, 그런 국가들에서 먼저 CBDC가 지금 도입돼가지고 지금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 이제 CBDC 발행에 대해서 검토해봐라라고 행정명령을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핫하고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같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각국 간에 이제 뭐 EU 그리고 뭐 우리나라, 중국, 우리나라도 그라운드 X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CBDC가 굉장히 지금 요즘에 핫한 그런 이슈로 떠올랐는데, 우선 각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CBDC 이름이 ECNY라는 CBDC 명칭을 사용합니다. 최근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굉장히 많이 썼죠. 2억 6천만 개 정도 지갑 개수가 2억 6천만 개고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만큼 시장을 독점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빠른 유리한 구조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37억 달러 이상의 결제 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CBDC 시장에 굉장히 핫하게 들어온 나라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또 스와이프 결제망이 막히면서 러시아도 대금을 주지 못하고 대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 국가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데, CBDC처럼 CBDC 같은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런 거 스와이프 규제 같은 거 없이 그냥 정말 편하게 이런 뭐 전쟁 같은 시국에서도 편하게 이제 자금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뭐 미국이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도 조금 규제 안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CBDC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지만 연구를 해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명령 이후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잘 연구를 진행 중인데, 지금 아직까지 뭐 그렇다 할 뭐 MIT랑 뭐 합작해가지고 뭐 해밀턴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딱히 뚜렷하게 뭐 보여주는 건 없이 그냥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X, 카카오 산하에 있는 그라운드 X랑 같이 이제 연구 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제조, 발행, 유통 등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조금 최근에 확인을 했고, 여기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잘 이제 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아마 바로 이제 배포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EU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진행 중인데, EU는 이제 CBDC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는 보진 않고 화폐를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유통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각자 이렇게 연구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상호 운용성 문제가 지금 조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각자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코스모스 같은 경우 각종 이제 블록체인을 조금 연결해주는 요런 묶어주는 코인들이 좀 2022년, 23년의 대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성 문제 이런 것만 잘 해결해 준다면은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활성화되면서 블록체인 파이 더 커지는 시장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과 금융권에서 새 정부에 가상자산의 모든 거래를 허용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CBDC 도입에 여러 국가들, 특히나 개도국에서 C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주요 국가라고 불리는 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CBDC 도입 진행 상황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흐름과 이슈들 갖고 있는 코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예, 뭐 제가 저번 월요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이더리움 뭐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뭐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뭐 이슈들이야. 대부분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이슈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여러 지표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에도 지금 상승으로 좀 반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상승으로 반전을 한 흐름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상승으로 반전했다는 것은 하락을 지속하다가 상승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계속 하락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상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는데 하락한 만큼 또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초입 구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들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코인이 뭐 60%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샀느냐 아니면 거의 끝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들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시면 지금 현재 400만 원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원 초반, 뭐 그다음에 400만 원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 상승으로 좀 반전했습니다. 그 상승으로 반전했던 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제가 일단은 위에 선 두 개를 그어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의 저항 라인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예전에 그 전에 저항 라인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흐름상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가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왔다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게 1차 저항 라인대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눌렸다가 쌍봉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흐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항인데 장기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쌍바닥을 찍고 1차 가장 약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서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이쪽을 저항을 하나, 둘, 셋, 넷, 5일째에 돌파를 해주고 6일째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장기 이평선,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돌파를 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지금 그 다음 단기 이평선 20선이죠. 여기 20선이 이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지 있죠. 이 단기 이평선 5, 10, 20, 60, 120 이렇게 좀 본다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을 때 정배열입니다. 그럼 정배열일 때 뭡니까? 정배열이라는 것은 상승 지속 추세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지속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예전에 좀 많이 힘들었던 이 흐름들이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와주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충분히 500만 원까지. 왜? 물량대가 존재하고 있는 구간. 바로 50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물량대가 지금 현재 300만 원과 500만 원대에 물려 있는데 300만 원대는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물량대가 있는 500만 원까지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더리움 뭐 지금 뭐 매매하셔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의 이 향방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비트코인에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이더리움에서 설명해 드리는데 둘 다 상방으로 열려 있다. 어디요? 그 다음 물량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 반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차트상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정배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배열이다라고 한다면 5일선, 11선, 21선 이 순서대로 그 차트 흐름이 잘 만져진 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을 지속할 수 있다. 이더리움이 400만 원 넘겼는데 500만 원까지는 좀 더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특징 코인 이제 루나입니다. 제가 기존에 뭐 공략 코인으로도 많이 들고 왔었고 이것저것 뭐 얘기가 많은 이슈가 지금 현재도 많은 그런 코인이죠. 최근에 왜 이슈가 됐냐라고 한다면 테라의 루나가 또 신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루나 그 어떤 구간에서 사셨어도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구간이신 거고 그다음에 테라의 이제 권도영 대표님이 이제 티켓몬스터 이제 창업자시죠. 권도영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13억 달러를 이제 매집을 했습니다. 테라 생태계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루나를 지속적으로 소각을 시키는 이런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라의 코인을 루나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테라가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고 테라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잘 매집을 해서 이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겠죠. 테라 같은 경우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자기 자본금이 약 1%고 나머지 99%가 약 스테이킹하는 이런 비율인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자기 자본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걸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고 이걸 담보로 더 테라의 파이를 더 키워 나갈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SD가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테라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루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소각을 아마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루나의 가격은 참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자세한 거는 조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나 같은 경우는 업비트 BTC 마켓에 있습니다. BTC 마켓에 있고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되고요. 일단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딱 봤을 때 주봉상은 지금 정배열로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스테이킹 이자 문제가 한번 불거지면서 한번 조금 음봉을 만들어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지급 문제에 있어서 스테이킹 이자 지급에 대한 이제 좀 투자를 받아오면서 그 부분을 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태계 자체를 정상화 시켜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은 정말 정배열로 잘 상승 중이고요. 정말 차트 정말 되게 엄청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 10월 달만 해도 거의 뭐 바닥에서 기던 차트가 지금 정말 어마무지하게 지금 뛰었죠. 바닥에서부터 한번 찍어 본다면은 약 한 19,000% 정도가 이제 상승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봉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라 같은 경우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 지금 루나 차트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 지지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이었죠. 전 고점인 라인까지를 최근에 지지 라인으로 삼았습니다. 밑에 살짝 빠졌다가 올라와 줬는데 요즘 차트 보시면은 정확히 지지 저항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 같은 경우는 살짝 그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살짝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랑 엊그제랑 이틀 연속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진입 시점을 잡는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분산 매수로 분할 매수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여기 부근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차트 다시 우상향 해주는 이런 그림 지금 그려주고 있고요. 각종 지표 같은 것만 보더라도 지금 딱히 뭐 하락 다이버전스나 이런 거 없이 잘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빨간선이 조금 내려오면서 차트가 눌리는 이런 모습인데 MACD 지표 또한 다시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양봉의 히스토그램 만들어주니까 만약에 루나 내가 위에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기다리시고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접근하시는 거 막 하루에 얼마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얼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일주일간 한 3-4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고 조금 길게 보세요. 루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물렸다라고 손절 치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가 라인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잡아
잡아야겠죠.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전 고점 이 라인에 만약에 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반 정도 손절하시고 아니면은 밑에 계신 분들은 반 정도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추세를 지켜보다가 이 라인 다시 못 뚫고 내려가네라고 하시면은 거기서 손절매 나가는 식으로 매매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루나 같은 경우에는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워낙 저점에 공략해서 여러 번 수익을 봤던 코인인데요. 여러 번 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던 코인인 만큼 매매 고려 중이신 분들 지금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분할 매수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공략 코인들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공략 코인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코인은 디카르고라는 코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코인들과는 조금 별개의 코인인데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코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협력사도 짱짱합니다. 페덱스나 DHL, 그다음에 각국의 우체국 등과 협력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왜 이 물류를 좀 봐야 되냐면 제가 계속 예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이제 뉴스도 나왔었죠. 현대에서도 이 자동차 부품이 어느 공장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서도 이 재고 관리가 엄청나게 힘들고 그다음에 이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스마트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될 것이고 그와 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코인인 디카르고의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또 흐름 자체도 상방으로 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차트는 상방으로 전환해 있는 차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눌리면서 저항을 받고요.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예전에 한번 저항을 받았던 이쪽 구간이죠. 제가 선을 그어놨던 빨간색 선을 그어놨던 이 구간의 저항을 엊그저께 돌파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지금 현재 3일째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크게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올라와주는 전형적인 정배열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60선이나 한 80선 정도를 그어보면은 아직 이 120선 밑에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까지도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상승이 한 번 더 눈에 띌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물류와 관련해서 협력사들도 각국의 우체국입니다. 페덱스나 DHL도 큰 기업이지만 우체국을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각국의 우체국인데.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엄청난 협력사들을 등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구간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은 이 계속 올라와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사가 또 다시 한 번 더 가파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사가 가파라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탄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 이 상승세가 더 가속도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1차 그 다음 1차 저항 라인 때가 지금 현재 155원으로 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55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펌핑이 나왔을 때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물량대가 있는 구간까지는 나온다고 했죠. 지금 1차 저항 라인 때는 155원으로 설정이 돼 있지만 전체적인 물량 구간대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대는 200원과 여기 300원, 250원 요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상승해서 횡보했던 구간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카르고는 매수가는 150원 이하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량대 200원 이상으로 설정을 하시고 손저가는 125원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125원까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가 각국의 우체국으로 굉장히 짱짱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상방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을 좀 빠르게 높여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가속이 붙은 상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공략 코인 이제 골렘입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스윙으로 먹기 좋은 조금 종목인데 다만 이제 손절가 라인 그리고 목표가 라인도 조금 오늘은 짧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짧은 구간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골렘 같은 경우는 뭐 탈중앙화된 오픈 소스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뭐 D앱을 개발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골렘 같은 경우 항상 종목을 매수할 때는 여기 정보 들어가 보셔가지고 여기 뭐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코인 마켓캡 제공하는 이 시가총액 먼저 체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6,500억 정도 시가총액 적당한 너무 규모가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의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주봉상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굉장히 작년에 2019년도부터 이제 2020년 말까지 쭉 기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조금 불장이었을 때 정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 작년 이제 3, 4분기에 조금 8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말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보시면은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약 710원 구간입니다. 710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작년 2022년 2월부터 지금 이번 달 이번 주까지 계속 710원대의 저항을 맞고 있는데 이 구간 기존에도 계속 이제 캔들을 채웠던 이 구간인데 이 구간만 뚫어준다면 정말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지금 저항대로 맞고 있고요. 그래서 일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보신다면은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최근에 삼각 수렴을 한번 쭉 해줬어요. 삼각 수렴을 해주고 아마 제가 볼린저 밴드가 조금 꺼져 있는데 볼린저 밴드가 켜져 있다라고 해서 이거 보시면은 이평선대 모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굉장히 좁혀져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제가 그때 한번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수렴을 해줬고 마찬가지로 거래량 쭉 빠지는 정말 전형적인 삼각 수렴의 패턴을 그려줬어요. 그러면서 거래량 이 부분 보시면은 터져주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도 저항을 맞고 내려온 이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골렘을 한번 스윙으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약 650원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 들어가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650원 구간에서 매수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다만 이제 골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던 이 초읽기 정도죠. 605원 정도 라인을 타이트하게 조금 손절가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맞았고 이 구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매물대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정말 탄탄하게 이 구간이 꽉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탄하게 지금 지지를 받는 이 구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물렸다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손절 라인 이하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크게 골렘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안심하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10원에서 반 익절하시고 710원 이상 뚫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부분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10원까지 단기적으로 단타 스윙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한 상태인데 그 다음 저항을 뚫어준다면 정말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골드색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분들은 녹색창,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녹색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무료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에게 실시간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또 차트 분석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요. 지금의 이 순환 펌핑장 속에서 다음으로 펌핑을 보여줄 강세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또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